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엉클조의 행복한 재무설계. 자, 엉클조가 또 왔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 돈을 지금 어떻게 나눠서 미래에 올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잘 대응을 할까.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여러분들한테 고민거리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냥 배 몰다 보면, 자동차 몰다 보면 목적지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어디를 타고 어디 분기점에서 갈라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휴가 갈 때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를 잘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가장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목돈에 대해서 한번 저와 같이 준비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잉여자금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는 질문하고, 내가 적금 탄 1,0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서 언뜻 답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돈에서는 그 1,000만 원이 10억이 있는 사람이 내 1,000만 원을 얘기하는 건지, 1,000만 원이 다인 사람이 1,000만 원을 얘기하는 건지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답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목돈 관련된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국한시켜가지고 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볼 소재들은, 자, 첫 번째,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많이 들어보셨던 거죠?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두 번째는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기대 수익률이 그거랑 무슨 상관일까?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투자 성향이나 FQ. 글쎄, FQ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금융지수죠. Financial Quotation. 그래가지고 금융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목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원칙을 정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이 뭔가요?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은 지금 가서 딱 내 돈 주세요. 그러다가 손해를 하나도 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돈을 그대로 손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 그게 유동성이죠. 여러분들이 유동성 그러시면 제가 나중에 금융상품을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릴 때 얘기가 또 한번 나오겠지만,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통예금이라고 은행에 있습니다. 이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은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월급이 1위로 들어오거든요. 월급이 1위로 들어오는 거, 내가 월급이 오늘 들어왔으면 오늘 찾든지 내일 찾든지 손해보는 경우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은 반드시 안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손해를 보질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통예금은 1년 동안 1억 원을 여기다 맡겨놔도 금리가 0.1% 정도니까요. 1%면 100만 원이니까 0.1%면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러니까 1억을 1년 동안 맡겨놓으면 10만 원의 이자가 나올 정도로 금리가 낮다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1억 원을 그냥 놓으시고 잊어버리고 계신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이렇게 유동성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아무 때나 찾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 걸 유동성.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 제가 한번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 안정이라고 하는 녀석하고요, 안전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니은하고 이응하고 차이인데, 혹시 국어에 대해서 조금 잘 아시는 분들은, 작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시나요? 국어 선생님은? 이게 조금 경제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국어에서 바라보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전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safe라고 말할까요?
그것 이하로 안 떨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이란 말은 흔들림이 적다. 흔들림이 적다. 영어로 말하면 글쎄 스테이블하다라는 걸까요? 스테이블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안전은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요 위에 계속 있다라는 거고요. 스테이블하다는 말은 이렇게 흔들림이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렇게 크죠? 이렇게 큰 겁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거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하는 말은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미미할 정도로 나한테 심리적인 불안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기준을 안정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익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수익을 보는 거죠. 마이너스 50%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100%가 될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익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흔히 아시는 것처럼 안정되면 수익을 많이 얻지 못하죠. 안정되지 않다는 말은 리스크가 크다는 건데 이 리스크는 원금에서 한참 손해를 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에 손실 봤다. 그 말은 리스크가 크다는 말인데 수익성이 그만큼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험성까지도 이 안에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이 세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고려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돈 관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을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유동성은 언제든지 손해 없이 찾을 수 있는 내 돈이라는 개념이고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의 손실 없이 대체적으로 금리가 한 4, 5% 정도의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은 원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겠다는 거. 그것이 수익성이죠. 뭐 마이너스 50%부터 내 돈이 절반 까졌어. 해외 펀드를 가입하셨다가 70%까지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회복됐죠. 그분들은 수익성을 노리고 그만큼의 위험성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목돈을 관리하는 세 가지 원칙에 반드시 검토하시고 잊지 마셔야 될 기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제가 여기다 표시했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로로 된 그 선에는 수익과 위험이라고 하는 게 동일합니다. 많은 수익을 얻으려면 많은 위험을 안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돈의 세계의 철칙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오른쪽으로 곧게 뻗은 선은 이거는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기, 중기, 장기라는 컨셉 하에서의 기간입니다. 여기는 단기가 되겠죠? 여기는 중기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장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은 이건 단기입니다. 단기. 단기의 돈은 수익과 위험을 많이 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한 달 후에 중도금 치러야 되는 돈을 수익을 노리고 했다가 한 달 후에 가보니까 원금이 20%가 까져 있어요. 잔금 치를 돈을 못 만든다는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단기의 돈은 높은 수익도 높은 위험도 없이 이렇게 낮은 개념에. 두 번째, 중기의 돈은 이런 정도의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익도 위험도 약간 얻고 내가 좀 더 많은 그런 가능성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장기의 개념이죠. 이건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10년, 20년 이런 돈들인데 이거는 수익과 위험을 많이 안으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삼으셔야 될 기준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뭘까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또는 그것하고 비슷한 정도의
그 수익을 항상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요. 단기에도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얻어야지. 그러다가 이 큰 코를 다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시기 때문에 단기에도는 안정되게, 중기, 장기로 갈수록 많은 수익과 위험을 얻으면서 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기준은 물가 상승률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목돈을 관리하는데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잠깐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관리할 때 뭐 많은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워런 버핏 뭐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탁월한 천성적인 능력이 있는지요,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스붓을 딱 던져가지고 그게 탁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대 몰빵을 하시면 엄청난 어려움에 본인을 빠뜨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돈을